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서울은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에도 계속 비가 잘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비가 또 그치고 나면 온도가 또 많이 떨어지겠죠? 겨울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난 주까지 이 폭락을 했던 국내 증시가 월요일 날 잘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반등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은 항상 많은 악재가 나올 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지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악재들이 팽배해지고 많은 생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무 악재만 보고 나쁜 생각으로 좋은 종목을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가는 종목들을 여러분 계좌에 담으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 계좌에 많은 수익을 드릴 겁니다. 철저하게 그런 생각으로 좋은 종목들 잘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월 21일 화요일 주식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로 개인이 아니죠. 기관이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로 반등에 아주 멋지게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프로그램 매수까지 가담을 했지요. 프로그램이 빠졌네요. 코스피는 전 거래 대비 29.40포인트 오른 1930.06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이날 1544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은 271억, 기관은 1103억 매수를 보였는데 금융투자업자가 1136억, 사모펀드가 114억, 기타 금융이 89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 거래가 166억 매도를 보인 반면 비차익 거래는 651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485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운수 장비, 건설, 증권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 그동안 플럭추에이션, 위아래로 변동성이 심했지만 이날은 13.3% 변동성이 별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의약품, 보험, 통신 등 딱 4개의 업종만 약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반면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은 강세 종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현대차, SKCNC 등 23개 종목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반면 아모레지, 삼성생명, SK텔레콤 등 5개 종목은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를 1153억, 제조업을 689억 매수한 반면 화학업종을 484억, 통신업을 281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운수 장비를 417억, 화학을 415억 매수한 반면 전기전자를 624억, 보험을 17억 매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이 아주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6원 30전 내린 1059원 6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01달러 오른 1.277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10개 종목을 포함해서 557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 포함해서 256개 종목이 조정을, 69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기관의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까지 가세를 하면서 강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거래 대비 8.31포인트 오른
556.0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개인이 107억, 외국인이 109억 매도를 했지만 기관은 이날 236억 매수를 보였고요. 프로그램 매매도 비차익 거래 위주로 40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종이 목재를 제외한 전 업종이 강세 마감을 보였죠. 종이 목재는 이날 0.59%로 유일하게 조정을 했는데요. 그 오락 문화가 4.19%, 일반 전기, 전자, 인터넷 등 모든 업종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강세 종목이 또 대부분이었죠. 넥슨 GT, 파라다이스, 성우하이텍 등 대부분의 종목이 강세를 마감했고요. CJ 오쇼핑과 로에는 보합을, 골프전, 썬데이토즈, 이오테크닉스 등 8개 종목만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날 외국인들은 IT 하드웨어와 반도체를 44억 매수한 반면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106억, 인터넷을 97억 매도를 했는데요. 기관은 인터넷을 220억,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146억 매수한 반면 디지털 컨텐츠를 91억, 제약을 28억 매도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11개 종목을 포함해서 656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종목 없이 299개 종목이 조정을, 54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고요. 국내 증시에서는 포스코가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중국의 GDP 발표가 오늘 있지요. 그 발표를 앞두고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7일이죠.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루 조정 마감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연일 급락을 했던 지수가 직전 거래일 17일에 미국 경제의 호조 개선 발표로 큰 폭의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런데 오늘 21일 중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통계 발표를 앞두고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실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3분기 GDP 성장률이 7.2% 정도 발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반기 성장률 대비 좀 하회하는 전망이고요. 1분기는 7.4%, 2분기는 7.5% 성장률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이 예상치 대비 저조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것도 투자자가 차익 매물을 추리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는데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가전업체 필리스가 3분기 세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발표했습니다. 5억 3,600만 불을 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가 5억 5,400만 달러여서 그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셉이 특수 아이템을 제외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58억 불에서 60억 불을 원래 이제 최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어제 발표된 거 보면 56억 불에서 한 58억 불로 하향 조정을 되지 않을까 이런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발 GDP 발표와 네덜란드와 독일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3쿼터 실적 저조하면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실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범유로권 스탁스 유럽 600이 전거래 대비 1.67포인트 조정한 317.02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뿌띠백은 43.22포인트 조정한 6267.07을, 독일의 닥스30은 132.51포인트 조정한 8717.76을, 프랑스 객사공은 41.94포인트 조정한 3991.24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디다스가 아부다비의 투자 그룹이 아디다스로부터 리복을 인수 검토 소식을 발표하면서 4.9% 급등을 했고요. 프랑스의 투자산업 홀딩 그룹인 볼레로가 광고회사 하바스를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하면서 11% 급락을 했고요. 아일랜드 희귀의약품 업체 샤이어가 제임스 볼링 샤이어 최고 재무 책임자가 퇴임 의사를 발표하면서 0.05% 조정을 보였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필립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쿼터 실적 악화로 독일의 소프트웨어 세븐 5.4%, 네덜란드 로얄 필립스는 3.7% 조정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의 강세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발표될 애플의 회계연도 4분기 실적 호조 예상으로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 등 9월에 발표한 신제품의 인기로 매출이 상당히 증가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했고요. 거기다가 태블릿 PC도 분명히 좋은 실적이 날 것이다 라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4분기 순이익이 한 주당 6달러 34센트, 전년 동기 5달러 68센트 대비 상향된 수치를 예상을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다가 행동주의 투자자인 칼 아이칸이 9일이었죠. 애플 주가가 적정한 주가 수준의 절반밖에 불과한 이유로 자사주를 매입을 해야 된다. 이것 또한 시장의 아주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반대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애플 실적이 예상 밖의 저조를 발표할 때 미국 경제가 성장 둔화가 하지 않겠느냐라고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IBM은 이날 개장 전 4분기 순이익이 1,8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한 주당 2센트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40억 4천만 달러, 그리고 한 주당 3달러 68센트 대비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이 224억 불, 전년 동기 233억 불 대비 감소한 수치고요. 특히나 M&A 관련 비용 등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한 주당 순이익이 3달러 68센트로 발표를 했습니다. 10분기 연속 매출 증가에 도전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는데요. 2014년 전체 실적 전망치도 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거기다 재밌는 거는요, 만성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 부서인 글로벌 반도체 기술 사업부를 글로벌 파운더리에다가 15억 달러의 웃돈을 주고 매각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참 웃기죠?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매각될 예정인 글로벌 반도체 사업부는요, 기술 사업부는 3년에 걸쳐서 15억 달러를 현금을 지급을 하고 3분기 실적에 47억 불을 세액을 반영하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연방준비은행의 콘서트 이징 프로그램이 예정대로 다음 주 종료되길 지지한다고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슈가 되고 있냐면, 사실 그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하강 전망 우려로 사실 얼마 전에 계속 한 달 150달러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12월까지 연장하라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죠.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주 금융시장 변동성은 미비한 수준이고 인플레이션 하락세도 콘서트 이징 종료에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예정대로 다음 주니까 이제 10월 말이죠. 10월 말 종료해야 된다라고 지지를 하고 있네요. 좀 특이합니다. 다우는 전거래 대비 19.26포인트 상승한 16,399.67을, S&P 500은 17.25포인트 상승하면서 1904.01로, 나스닥은 59.64포인트 상승한 4316.07을 기록을 했습니다. 101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18개의 업종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CBOE 단기 금리 지수가 10% 급등을 했고요. 그만큼 채권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5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3.5%, 채권 가격은 다운됐다는 얘기죠. 채권 가격이 금리도 그렇고 다 다운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우존스 호텔 숙박이 3.1% 강세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24개, 하락이 6개였는데 월트 디즈니가 2.02%로 가장 강했고요. 나이키, 홈디포 순이었습니다. 나스닥 1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87개, 하락이 10개였는데 일리노이주 호프만 에스테이트에 위치한 소매업체 CS홀딩스가 원래 이제 이쪽 그 소매업체를 하면서 사실 소매업체 하다 보면은 부지 같은 걸 많이 사니까 프라임 부동산 시장을 원래 투자를 좀 했었는데 우려했던 이 프라임 부동산 시장이 빠른 성장을 보이면서 23% 급등 마감했고요. 뉴 저지주 서밋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오 기업 셀전 코퍼레이션이 4.4% 강세로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411개, 하락이 75개였는데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위치한 정유업체 테소로 코퍼레이션이 8.3% 강세로 텍사스주 플라노에 위치한 소매업체 JCPenney가 5.9%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준진료가 4센트 조정하면서 배럴당 82달러 71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76센트 조정한 배럴당 85달러 4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금선물 가격은 5달러 70센트 상승한 온스당 124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0월 21일 화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애플의 6세대 아이팟 미니 공개 예정이고요. 맥킨토시 OS X 버전의 뉴 버전을 요세미티 배포 예정입니다. 글라스텍이라고 24일까지 독일 듀셀도르프에서 세계 최대 유리산업 전시회 진행을 합니다. 미국은 ICSC 골드만삭스 연쇄전 판매지수 추가지수 발표 있고요. 존슨 레드북 소매 판매지수, 그리고 9월 기존 주택 판매와 API 주간 석유보고서 발표 있습니다. 코카콜라, 맥도날드, 버라이전과 야후 등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중국이 중요합니다. 3쿼터 중국 국내 총생산 GDP, 9월 고정자산 투자, 9월 산업생산과 9월 소매 판매, 9월 광공업 생산 발표 예정입니다. 일본은 8월 전산업지수, 9월 슈퍼마켓 판매 발표 있고요. EU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9월 공공부문 순차익과 순상한 발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악재 뉴스, 악재들이 많이 돌출돼서 나온다고 걱정하십니까? 투자하신 분들은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테지만 악재가 나올 때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좋은 종목을 매수해야 될 때입니다. 철저하게 악재를 사랑하시고 그 악재가 여러분들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서부터 좋은 일이 발생을 하지요. 그 악재를 여러분들 사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악재 때 좋은 종목에 배팅하신 분들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 잘 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좋은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가 오는 10월 21일 화요일 오늘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이상으로 주식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